안녕하세요. 왕한간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양원에 반년 정도 간호사로 일하면서 겪었던 고충이나 요양원 간호사는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말씀드리고 요양원과 의료기관의 차이점 같은 것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선 저는 지금까지 한 10년 정도 경력이 있는데 계속 의료기관에서만 일했었어요. 보건소나 의료기관, 병원 뭐 이런 데서만 일했었는데 굉장히 달라요. 우선 요양원이잖아요. 아직까지 저희 엄마는 제가 요양병원에 다닌다고 생각하세요. 네, 맞아요. 저는 요양병원에도 다녔었는데 병원이랑 완전 달라요. 요양원은 그냥 의료기관이 아니에요. 그냥 집으로 분류가 된대요. 집 쪽에 더 가깝대요. 그래서 상주하는 의사가 없고요. 약국도 없고요. 그래서 2주마다 한 번씩 계약 의사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처방을 내주시고 약국에서 퀵으로 약을 배달해준답니다. 그러면 간호사는 뭐를 하냐? 저는 9 to 6 근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면 밤 동안에 요양보호사님들께서 적어주신 인계장에 뭐 환자 상태 같은 걸 보고 그 말인즉슨 인수인계가 없다는 거예요. 보고 환자 파악을 하고 이제 어르신들, 우리는 어르신이라고 많이 불러요. 환자라고 부르면 싫어하신대요. 뭐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안 돼요. 그래서 수급자라고도 부르는데 어르신이라고 호칭을 해요. 그래서 어르신들 상태 파악을 하고 아침에 바이탈을 돌고 약도 챙기고 그리고 어르신들 뭐 눈에 인공 눈물 아냐 뭐 욕창 드레싱 뭐 피부 상처 난 거 연고 발라드리기 이런 것도 하고 그리고 식사 케어를 하는데 식사 케어도 이제 식사량 어떻게 드시는지 뭐 식이 저조하신 분들 어떻게 드시는지 이런 거를 위주로 확인을 하고 살에 들리지 않게 잘 보고 그리고 요양원에서 이제 오전 오후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하거든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거 잘 참여하시는지 확인하고 뭐 다치시지 않는지 건강관리 같은 거 하고 그리고 어르신 상태 같은 거 차팅하고 네 그런 거를 하는 게 주요 업무입니다. 그래서 오더도 2주 보통 한 달치를 받거든요. 그래가지고 약 같은 거는 그때만 싸면 되고 3일치 약을 다 챙겨놔요. 아침, 점심, 저녁, 취침전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만 챙기면 되고 어르신들 약 같은 것도 이제 직접 입에다가 넣어드려요. 그리고 가루약이 많은데 약 잘 안 드시는 분들은 밥이랑 이렇게 김가루랑 섞어가지고 어르신들께 드립니다. 그리고 뭐 비위관, 위루관 이런 걸로 식사하시는 분들은 요양보호사님들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뭐 낙상 같은 거나 아니면 열 나시거나 하면 바로 보고하고 그리고 여기는 의료기관이랑 다른 게 뭐 증상 같은 게 생겼을 때도 보호자한테 보고를 해야 되고요. 괜찮아지면 또 그것도 보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보호자랑 연락해야 되는 일이 많아요. 그리고 응급 상황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경력자를 선호하는데 다 이유가 있다. 신규가 입사하기에는 정말 힘들 것이다. 물론 할 수는 있어요. 라이선스가 있으니까. 근데 업무하시기 힘들지 않을까요?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설장이 사회복지사인 곳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호사에 대해서 잘 몰라요. 막 맨날 물어봐요. 맨날 뭐 하는데요? 뭐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바이탈하고 뭐 하는 거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말하거든요. 저도 제가 왜 바쁜지 모르겠어요. 근데
막 혼자 일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병동에 3명이서 돌아가요. 저 말고 이제 조무사님 2분 이렇게 계셔가지고 9to6 근무를 같이 해요. 근데 혼자 일하는 날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혼자서 액팅도 다 하고 차팅도 다 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전화응대 같은 것도 꽤 많은 편이고 어르신들 뭐 이벤트 같은 거 생기는 경우도 많고 한데 그런 거를 혼자 다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갖고 요양보호사님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부탁을 드리고 도와달라고 하고 그러고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대형 사고를 쳤어요. 응급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보고도 안 하고 아무 조치도 안 하고 그냥 옵저베이션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뭐 아무 일은 없었는데 좀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요양원 입장에서는 사건의 책임 같은 것을 이제 회피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 차팅 같은 것도 되게 신경 쓰고 있고 응급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도 되게 신경 쓰고 있어요. 그래서 119도 많이 불렀었고요. 몸은 사실 편하거든요, 병동보다. 할 일도 더 적고. 병동에서 하던 일은 그냥 좀 머리 쓰는 일이 많고 약간 매일마다 오더 받고 그러잖아요. 좀 빨리빨리 돌아가고 뭐 보미팅 하면은 바로 인젝 주고 막 오더 받고 인젝 주고 막 이렇게 돌아갔었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에요. 약이 오는 시간까지 계산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엔간해가지고는 뭐 약 DC 같은 것도 다 우리가 수작업으로 이렇게 빼고 뭐 이런 사소한 일들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모사님한테 들었는데 자기 예전에 있던 요양원에서는 L튜브 인설션도 직접 하셨었대요. 뭐 생각보다 열악한 곳이 정말 많더라고요. 제가 있는 요양원은 150명 규모의 꽤 큰 요양원입니다. 그리고 EMR은 케어포라는 장기 요양 전문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뭐더라, 엔젤? 뭐 이런 것도 있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EMR 적응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대요. 뭐 어떤 거 어떻게 작성하고 이런 거 사용법 같은 것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대요. 그리고 만약에 요양원에 오신다고 하면은 이제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센터, 장기요양 복지 매뉴얼 이런 것을 숙지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작년 말에 저희가 인증을 했어요. 인증이 4년에 한 번인가? 그런 걸로 아는데 그게 등급을 나누거든요. 그래갖고 그 시즌에 좀 바빴던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받았으니까 당분간은 별일은 없을 것 같고요. 상근직 치고는 괜찮거든요. 근데 주말 근무도 이제 듀티로 돌아가니까 주말 근무도 하고 포괄 임금이기 때문에 막 그렇게 많은 편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상이 되지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근무를 안 하면서 이 정도 받는 것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공단에서 간호조무사 말고 조무사 말고 간호사를 쓰는데 보조금 같은 걸 준대요. 그래가지고 저희 시설장님이 하시는 말로는 저희 요양원에서 제가 월급을 제일 많이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좀 약간 눈치 주시는 것 같긴 한데 그렇고 어쨌든 다니는데 힘들어요. 왜냐면 나이대가 다 있으세요. 조무사님들이던 요양보호사님들이던 요양보호사님들은 이제 할머니이신 분들이 많고 그리고 조무사님들도 이제 자녀분들이 뭐 20대 약간 이런 분들이 많고 제가 요양원에서는
되게 젊은 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르신들하고 대화하거나 직원들끼리 대화할 때도 약간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은 좀 억세다고 해야 되나? 약간 좀 그런 문화가 저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에 요양병원에서는 약간 제가 지휘 체계에 있어서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이렇게 해주시는 느낌이었는데 여기서는 각자가 지휘 체계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면은 그대로 안 되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랑 의사소통도 좀 어렵고요. 쉽지 않았던 게 간호사랑 간호조무사의 업무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똑같이 일하고 있는 상황이고 체계에 대해서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직종이 다르니까 아무래도 간호 파트에서 이렇게 업무 구획을 만들어주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요양원에서 간호사가 2명밖에 없거든요. 다른 간호사님은 정말 잘해주고 계세요. 너무 멋있고 너무 훌륭하게 잘해주고 계신데 제가 너무 못하고 있어서 제가 간호사들 망신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 약간 이미지 훼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좀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진짜 좀 다니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이번에는 퇴직금은 받고 그만두고 싶은데 정말 너무 힘들어요.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멘탈이 진짜 안 좋았었거든요. 약에 쩔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지도 못하고 지각하고 막 출근도 택시 타고 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갖고 한번 저 더 못 다니겠다. 일상생활이 안 된다. 자살 사고가 너무 심해서 못 다니겠다. 막 이랬었던 적도 있거든요.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닌데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그래갖고 장기 근속하는 사람들 진짜 모든 사람들이 다 너무 존경스럽고 대단하고 너무 멋있어요. 저도 그렇게 오래오래 다니고 싶어요. 그래서 장기 요양 기관에서 일하다 보니까 공단 쪽도 알아보려고 했는데 공단 업무는 또 막 너무 거대하고 막 진짜 말도 못하게 막 대단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것도 못할 것 같고 또 요양직이 있고 건강직이 있대요. 근데 막 출장도 많이 다니고 막 운전해서 다니고 뭐 기관 평가하고 막 이런 거 친구가 공단에 다녀서 들었거든요. 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못하겠고 간호직 공무원도 못할 것 같고 저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을 다니고 있는데 그 올드보이라는 영화 아세요? 거기에 최민식 씨가 분했던 오대수라는 역할이 오늘만 대충 수습하며 살자라는 그런 캐릭터래요. 근데 약간 그러고서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어르신들이랑 사실 막 그렇게 살갑게 막 라포도 쌓고 있지 않은 것 같고 저는 사실 이 반복되는 이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출근하면은 막 한숨 막 100번 쉬고 맥심 모카골드 커피 믹스 엄청 타서 마시고 막 한숨 막 계속 쉬면서 나가기 싫어 하면서 막 계속 액팅하고 1시간 동안 객이다가 액팅하러 나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간호사가 안 맞는 것 같고 저는 진짜 망한 간호사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가혹한 세상에 뭔가 제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그렇지만 일상생활은 영위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니까 일은 다녀야 되는 약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이 어렵습니다. 뭔가 평생을 일해야 한다는 것? 그런 것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고
이거는 제가 우울증이 심해서 그런 거겠죠? 미래를 뭔가 비관적으로 보는 그런 게 우울증 그 생각의 폭주기관차거든요. 이렇게 가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오프는 빨간 날 개수만큼 나오고 생리휴가는 쓸 수 없습니다. 근데 원티드 오프는 많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3오프 그냥 붙여가지고 내고 그렇습니다. 다른 거 뭐 더 궁금하신 게 있을까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두서없는 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